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이 취임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민주당 내 최다선이죠. 6선인데다가 당내 경쟁자였던 김진표 의원이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대가 됐습니다. 이분이 국회의장이 됐다는 것, 그리고 여당의 177석의 슈퍼여당이 됐다는 것, 그리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사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개헌입니다. 박병석 의원은 여당 내에 이제 대표적인 개헌파입니다. 이분은 개파색이 비교적 옅은 편이죠. 친문 세력이라고 좀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20대 국회 2017년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헌특위라고 하죠. 개헌특위 위원직을 맡으면서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177석 보유한 슈퍼여당 민주당에서 박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이제 속도를 낼 거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꾸준히 이제 개헌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개헌안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그리고 이제 국회 제적의 과반수, 국회의원 중에 과반수가 제안을 할 수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에 2018년 3월에 개헌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이걸 발표했었죠. 근데 이 개헌안은 국회 의결에 들어가긴 했는데 야당이 지금 반대하면서 본회의에 아예 불참을 했고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5.18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또 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헌법 전문에 꼭 들어가야 한다. 이 얘기는 그때 이제 발의했던 그 개헌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이 발언을 다시 하면서 의원들이 뭐 이제 또 충성 경쟁을 하는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또 개헌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 의원 저 의원 당선인들이 또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지금 3석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특위 만들자 이렇게 숟가락을 좀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헌을 언급하고 여당은 뭐 이렇게 많은 177석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친여 의석수를 다 합하면 190석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 지금 의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60%가 넘어갈 정도로 유례 없이 지지율이 높고 활용점정으로 국회의장도 개헌파가 됐습니다. 개헌의 기본 준비가 이제 다 갖춰진 거죠. 21대에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안은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에 발의한 이 개헌안을 기본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여야가 지금 개헌특위를 만들더라도 개헌안을 지금부터 만들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여당이 지금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기본으로 뜻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문재인 개헌안 내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전문에 꼭 넣겠다고 했습니다. 법 조항에 개정하는 방향은 5가지입니다. 1번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제를 확대하는 것, 2번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 3번은 토지공개념 등 경제불평등 시정, 4번은 정치개혁,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5번 사법제도 개혁입니다. 이 중 이제 국민의 관심을 가장 끄는 내용은 3번과 4번이겠죠. 일단 4번, 대통령 연임제부터 보겠습니다. 개헌안에서는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 이걸 4년 연임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 부담이 있어서인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연임 가능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논란은 좀 피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본인은 아니더라도 현재 여당의 장기 집권을 노리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은 좀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보다 여야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굉장히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정치권이 이제 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4년 연임제의 장점도 있고 5년 단임제의 장점도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 특별하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 이것보다 3번 토지공개념입니다. 그때 발표된 내용을 좀 읽어보자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제도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토지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뭐 토지 가치세, 지금 뭐 선진국에서도 일부 뭐 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지역 토지 전체 또는 일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임대료를 조정하는 토지 공공임대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최근 노동계 출신으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이용선 당선인, 이분이 뭐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목소리를 이제 강력하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여야 간의 이념 논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토지 공개념이라면 당연히 공산주의를 떠올리는 분이 많을 겁니다. 뭐 자유우파로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이것 때문에 여야가 아주 세게 부딪힐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들 외에 두 번째, 지방자치 강화, 이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왜 주목할 만하냐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박 의원은 지역구가 대전입니다. 충청권에서 이제 그 다선 중진급 정치인으로 좀 주목을 받아왔고 충청 출신의 첫 국회의장입니다. 벌써 이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완성시킬 적임자다. 정말 그런 뭐 환영 목소리가 높은데 박병석 의장은 여태까지 여러 차례 개헌을 얘기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개헌특위위원 당시에 분명히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고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개헌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박 의장이 국회의장을 2년을 지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고 싶어 할 수가 있죠.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욕심을 가질만 합니다. 지역구에서도 좋은 일이고요. 결론적으로 곧 여당은 개헌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개헌의 여러 포인트는 여야가 이제 굉장히 많이 부딪히겠죠. 근데 보세요. 지금 여야는 의석수가 뭐 비교가 안 됩니다.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당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큰 거죠. 다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치면 103석입니다. 이제 개헌 저지선은 101석이죠. 100석 넘어가면 저지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야당의 이탈표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근데 여당 입장에서 지금처럼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연임제 통과시켜서 장기 집권을 이제 계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국민들이 봤을 때도 1987년 헌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37년간 수정 한 번 없었던 이런 헌법 개정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한쪽이 국회의 주도권을 완전히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한다면 이게 과연 중립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국회를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